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세계 1등 기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기업 배당 자사주 매입에 작년 2,679조 원 사상 최대다. 이건 이제 2019년도 1월달 기사인데요. 2018년도 이제 얼마나 썼냐면 배당에 각국 세계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기업이 작년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2조 3,786억 원, 6억 달러고, 이게 이제 사상 최대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21일 날 보도를 했다는 거죠. 2018년도 2,579조 원을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주 환원 정책에 썼을까라는 거죠. 예. 썼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 현금 확보, 워렌 버핏 채권 발행 4조 원 실탄, 애플 492일 아이폰 못 팔아도 버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3월 16일 이후 한 달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률이 상승률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MS는 그 재택근무 수혜주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재택근무 수혜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MS 오피스를 이제 비롯해서 팀스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재택근무 환경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MS 주가가 오른 이유가 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막대한 현금 보유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MS는 1,34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글로벌 기업 중에서 MS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찾기가 어렵다. 그런 기업이 또 하나 있죠. 애플. 그래서 애플하고 MS가 1, 2등을 이제 번갈아 하는 이유입니다. 현금 보유가 왜 MS의 주가를 끌어올렸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현금 보유가 많은 애플, 복시와 해서이 이런 주식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현금 보유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과 이제 배당 때문입니다. 그 자사주 매입의 시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 그 포드 자동차 시절인데요. 포드 자동차 시절로 거서 올라가는데 포드가 이제 그때 그 막대한 현금을 이제 사업으로 모았는데 약 한 5,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1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포드의 포드는 포드 자동차의 이제 대주주죠. 포드는 자기는 이제 공장 증설을 이제 좀 투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R&D 비용을 더 많이 써가지고 공장 증설을 해서 더 신차를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하려고 했는데 그 포드 자동차에서 이제 소액 주주였던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찌 트럭 이런 거 이제 브랜드 아시죠? 예. 여기서 이제 배당으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찌 형제가 이제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기업은 주주 자본주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배당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이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보하고 연구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식이 아니라 나누고 줄이고 이제 나누는 형태. 그래서 보면은 그 이후로 오히려 이제 그 창업주 쪽이 아니라 그 재무통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을 엄청나게 줄이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형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MBA 출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짜내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 많이 자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됩니다. 자사주는 이제 시장에서
자사주를 이제 사서 시장에서 사면 어떻게 돼요? 예,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죠. 예, 왜 그럽니까? 이게 주식을 사서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면 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소위 이제 ROE라는 게 이제 올라가는데 ROE가 뭐냐? ROE가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란 뭐냐? 그 기업이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단기 순이익 값을 자본 값으로 이제 나눠서 구한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본 총액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 총액이 1억 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예요? 예, 그게 10%란 얘기죠. 그래서 그 ROE란 그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 그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그 ROE를 높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이죠. 한 주당 이제 가격을 이제 높이는 거니까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본 총액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뭐 자본 총액은 뭐 그 시가 총액은 아닙니다. 뭐 자본 같은 경우는 뭐 사내유보금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ROE가 이제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가를 높이냐? 바로 이제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을 얼마 갖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애플은 지난해 말 2,470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 매출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이 금액은 아이폰을 한 대도 팔지 않아도 492일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페이스북 역시 한 건의 광고를 하지 않아도 21개월 이상 서버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지금 2,470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 그러니까 칼 아이칸 같은 사람이 있는데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 예전에는 이제 뭐였었냐면 그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 뭐 영화 중에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프리티 우먼이라고 있습니다. 프리티 우먼. 거기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예. 남자 주인공이 리차드 기어가 있었는데 그 리차드 기어가 이제 이런 카라기카인 같은 그런 좀 기업 사냥꾼 그 역할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냐?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배당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이사회 같은 것들을 이제 장악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그 기업들은 그 이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면서 대량의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식의 가치 높이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해가지고 주주를 끌어모으는 거죠. 어차피 배당을 하면 그 가장 이제 이렇게 그 대주주들 뭐 카라이칸 같은 대주주들이 가장 이제 이익을 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400억 불 새 바이백을 공개했다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작년 기사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4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바이백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8일 또 최신 분기 배당이 앞서서 분기보다 11% 늘어난 51센트로 높인다. 그래서 2019년 회계연도 4분기 바이백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77억 달러로 집계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장마감 이후 1.3% 뛴 140.35달러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만 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을 합니다. 현금 많은 이제 애플은 마치 이제 은행처럼 또 시장에서 돈놀이도 해요. 다른 기업들에게 이제 그 회사채 시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신규 회사채 발행을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 은행도 아닌데 규제는 하나도 안 받고 현금 갖고 이 돈놀이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처럼 돈도 막 벌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원조가 누구냐? 이게 지의 재겔씨입니다. 예. 지가 이제 이렇게 주가를 띄워가지고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1등 기업으로 이제 됐었죠. 근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때 이제 금융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주가가 이제 떡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우존스 지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기업에서 홀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냐? 애플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채 찍어서 매입을 합니다. 회사채 찍어서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회사채를 찍어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왜 그 현금을 주질 않냐? 있는 거 갖고 배당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제 현금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다 해외에 있습니다. 막 조사 피난처 아니면 아일랜드 막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돈을 이제 들고 들어오면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갖고 들어올 이유가. 그래가지고 애플은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아주 저리로 이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현금을 들고 들어오는 대신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세금에서도 유리한데요. 그 미국의 세법상 그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죠. 우리 보시면 이제 한 5월 달 정도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그 뭐 세금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배당이나 이익 요구 복권 이런 데는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사주를 이제 빌려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주는 이익 요구금을 그 미국에서 이제 들여와 가지고 미국 내로 들여와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 내고 하는 것보다 한 42% 이득이라는 뭐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초반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애플과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그 여기에 있는 그 회사 자금 이런 거 들여올 때 일시적으로 이제 회사 그 세금을 낮춰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서 2015년 그 S&P 500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은 비용이 한 순이익이 한 52.5%, 현금 배당은 한 37.5% 정도 달합니다. 그러면 왜 그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에 목숨을 거냐라는 거죠. 왜 이런 목숨을 거냐라는 건데 그 기업의 CEO 있잖아요. CEO. 그러니까 사장이죠. 예, 이런 사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들은 그 주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 바로 잘립니다. 누구한테? 행동주의 투자자들. 아까 이제 칼 아이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그 오너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그 CEO도 팀 쿡이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나 아니면 구글의 CEO들도 전부 이제 전문 경영이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그 이사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 CEO를 갈아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제 주가에 도움 안 되는 행동. 그러니까 뭐 도움 안 되는데 사실상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CEO가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예, 배당 같은 거 잘 안 주고 그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아이폰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팀 쿡이 들어온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애플은 혁신이 멈췄다. 최근에 이제 가장 혁신적인 일이 뭐예요? 예, 애플의 스마트폰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춘 거다. 예,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못 보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장점을 볼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보면 1, 2등이 현재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애플이죠. 3등이 이제 아마존이 요즘 언택트 때문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뭐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1, 2등 같은 경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을 해주고요.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배당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해주는 데는 시가총이 높고, 배당을 안 해주는 데는 시가총이 낮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아마존 주가가 이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주식이 이제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뭐 요즘에 JC펜이나 뭐 이런 백화점들 다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는데
그 오프라인 쇼핑 자체가 없어서 그냥 온라인 쇼핑으로 가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주가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31일 날 이제 주가 얼마 찍었냐? 2012.72불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2020년 4월 25일 현재 얼마냐? 2410.22불이죠. 그러니까 얼마 올랐냐? 지금까지 26% 올랐습니다. 26%.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2000불 찍은 다음에 1800불대로 쭉 빠졌습니다. 예. 2018년 이후에 뭐 2018년 이후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쭉 올라갔죠. 어디에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애플 작년에만 오른 게 86% 올랐습니다. 86%. 그러니까 주가 올리는 데는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많이 주는 것만큼 유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지나면 아마존, 구글이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2년간 아마존은 이제 1,800불에서 2,000불 사이를 지속적으로 오르내렸고, 그 다음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금 동원력으로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아주 유리한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그 현금을 잘 동원을 해가지고 마치 금융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야, 그러면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혁신적인 것들을 해서 이제 1등까지 갈 수 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자기 현금을 갖고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 올리는 데만 쓰면 결국은 아마존이나 구글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1, 2등이 바뀌겠죠? 그러면 1등 주식 사면 됩니다. 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 주식 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모든 걸 판단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모든 걸 이제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고, 우리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을 사도 돈만 벌면 돼요. 예. 그게 아마존이 됐건 구글이 됐건 애플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세계 1등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투자할 기업을 찾지 말아라. 가장 좋은 기업은 시장이 정해준다라는 거죠. 머리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계좌는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1등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10% 이내일 때는 1등하고 2등을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1등 기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